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 마지막 시간으로 여태까지 알아본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에임 연습하는 게임을 만들고 그것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행하는 코드가 아닌 실행 파일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코드만 완성되어 있다면 그 코드에 대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보고 마무리 작업으로 실행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py 인스톨러 모듈을 설치해 줍니다. 주피터 노트북 상이 아닌 도스창과 같은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실행해 줘야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깔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깔았다면 같이 컴퓨터에 깔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코드를 파이썬 기본 형태인 .py 확장자로 저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드가 모두 완성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같이 실습해 보게 될 겁니다. 에임 연습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실행하게 됐을 때 보이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에임 연습을 위해서 표적이 몇 개 등장할 건지 입력창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아래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능이 어찌됐건 배치는 그리드로 잘 배치하면 되겠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위젯들을 다 지우고 창의 크기도 좀 키워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빈 화면에 랜덤한 위치에서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버튼의 위치가 또 한 번 랜덤한 위치로 이동하고 버튼 클릭 횟수를 다 카운트해서 초기에 입력한 표적 개수와 일치하게 되면 게임을 종료하게 됩니다. 게임을 종료하게 되면 버튼은 사라지고 클리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표적을 클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면 좋겠죠. 게임을 반복하면서 저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게임하는 사람의 목표가 될 겁니다.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니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화면, 표적 개수, 그리고 입력창, 버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from tkinter import 별표를 할 거고요. win이라는 변수에다가 창을 만들어서 tk라는 함수로 창을 만들어주고 win main loop 이렇게 하면은 창이 빈 창이 이제 하나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무 옵션 없는 창이 하나 생성되게 되고요. 요거를 창을 크기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위쪽에는 왼쪽에 표적 개수라는 라벨을 만들고 여기는 입력창을 만들어서 이제 숫자를 입력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윈도우 창의 옵션을 좀 바꿔야 될 텐데요. 먼저 가볍게 제목부터 바꾸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함수로 바꿀 거고요. 에임 게임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되죠? 지오메트리였죠. 지오메트리라는 함수를 걸고 여기에다가 크기를 제가 적정 크기를 미리 조사해 왔습니다. 한 요 정도 되면 되는 것 같고요. 글자 크기는 옵션 헤드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다가 폰트 자꾸 하면 이것도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미 외워졌습니다만은 많이 하시게 되면 뭐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은 자 일단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위젯들을 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벨을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lab라는 변수로 할 거고 라벨 여기에다가 이 창을 의미하는 변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로 표적 개수라는 걸 넣어줍니다.
config 함수로 텍스트를 표적 개수라고 넣어주고 그리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드를 해서 가장 왼쪽 위니까 그냥 컬럼과 로우를 다 0으로 해줍니다. 컬럼과 로우를 0으로 해주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하게 되면은 참 실행해 볼게요. 이게 너무 왼쪽이랑 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패드 X를 줘서 살짝 띄우고 패드 Y를 줘서 살짝 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드 X와 패드 Y를 한 20씩 주면 될 것 같은데요. X 20, 패드 Y 20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아까랑 다르게 좀 여유가 생겼죠. 이렇게 라벨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입력창은 무슨 함수였죠? entry라는 함수를 이따가 써볼 겁니다. ent라는 변수로 할 거고 entry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뭐 다른 건 쓸 필요가 없고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뭘만 바꾸면 될까요? 아까 라벨 같은 경우에는 0,0에 만들어졌고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1,0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1로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벨과 입력창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은 일단 뭐 bt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버튼 이렇게 하고요. 버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글자를 넣어야겠죠. config 텍스트로 시작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시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그리드를 하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것은 일단은 요 패드는 다 지우고 우리가 이 버튼은 이 라벨과 엔트리하고 다르게 요 두 칸에 둘 다 거쳐서 얘 같은 경우에 한 칸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위젯을 배치를 했었죠. 0,1 0,0 1,0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는 0, y는 1에 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래에 배치를 할 건데 이 두 칸을 다 먹고 싶은 거죠. 두 칸을 다 먹어서 그 중간에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공간을 병합해 줘야 되고요. 병합을 해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죠. 스팬을 쓰면 됩니다. 스팬을 쓸 건데 컬럼 스팬이냐 로우 스팬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두 칸을 병합할 거기 때문에 컬럼 스팬을 쓰면 되겠죠. 컬럼 스팬을 몇 칸을 먹을 거냐? 두 칸을 먹겠다. 2를 쓰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시작 버튼이 요 두 개의 공간을 먹고 중간에 딱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시작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이 생기도록 바꾸면 되겠습니다.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될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버튼 펑션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기능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요 입력창에 입력되는 숫자를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우리가 표적의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죠. 뭐 그거부터 일단 적어보죠. ent라는 함수에다가 get을 쓰면 될 거고요. 요거를 그냥 저장을 하면 안 되고 int로 묶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입력창에 들어오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int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내가 문자열 1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숫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숫자로 바꾸려면 이렇게 int라는 함수로
감싸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numT, 넘버 타겟으로 하고요. 이것을 이 함수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이걸 함수 바깥에서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글로벌 numT, 그러니까 이 numT라는 애는 바깥에서도 쓸 거다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요거를 안 쓰면 얘를 바깥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줄 거고요. 두 번째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숫자로 받아오는 거는 기능이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클릭했을 때 요 위젯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위젯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포문이 아니라 일단 이 모든 위젯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윈이라는 윈은 전체 창이죠. 전체 창 안에 있는 이 위젯들을 선택하는 것은 grid slav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리스트가 되는데요. 그 리스트 안에 이 위젯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리드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드 슬레이브였고, 만약에 팩이라는 함수로 배치를 했다면 여기다가 팩을 넣어도 되고, 플레이스라면 플레이스를 넣으면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그리드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드 슬레이브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 세 개 위젯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위젯이 요소로 있는 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란 거죠. 여기에 첫 번째가 뭐 라벨이고, 두 번째가 엔트리고, 세 번째가 버튼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다 지우면 되겠죠. 포문으로. 위젯을 wg in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포문은 그러면 이 전체 창 안에 있는 모든 위젯을 하나씩 들고 와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요 라벨이 선택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운다. 지우는 것은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destroy 라는 함수를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데리고 와서 destroy, 파괴해버리겠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보고요. 그럼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요 숫자를 저장하는 것과 모든 요소를 지우는 거,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커맨드로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 F가 실행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검증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뭐 이 숫자를 출력해라 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럼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요것들이 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모든 위젯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는 다 구현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위젯의 크기를 바꾸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랬죠. 빈 화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좀 방금 요걸 다시 보면 이 창이 좀 너무 납작하게 생겨서 어느 정도 키워서 그 안에서 이제 표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윈 지오메트리 한 500 곱하기 50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자, 모두 지워지고 크기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랜덤 위치 와서 버튼이 생성된다,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거는 여기다가 또 막 코딩을 하기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또 하나의 이름을 len 버튼 뭐 이렇게 해보죠. 일단은 버튼을 만들죠. 버튼이라는 함수로 일단 만들 거고요. 버튼의 색깔을 바꿔보면 좀 좋을 것 같죠. 버튼의 색깔은 config에서 bg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뭐였죠? 버튼이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버튼을 place라는 함수로 배치를 할 거고 relx, rely 요거에다가 0하고 1 사이의 랜덤한 수, 0하고 1 사이의 랜덤한 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랜덤 모듈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import random을 먼저 하고 다시 여기 와야 되겠죠? 랜덤의 랜덤. 자, 랜덤의 랜덤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항상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지우고. 그래서 요거를 rel x에다가도 넣고 rel y에다가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창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표적이 팍팍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랜덤한 위치에서 버튼이 딱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랜덤 버튼. 자, 잘 되나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이 안에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뭐 이거 아직까지는 이 숫자는 의미는 없어요. 시작하게 되면은 자, 버튼이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점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명령이 없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막 이동을 하다가 아까 방금 제가 12라고 적었는데 12번째까지는 막 생기다가 12번 이상이 되면은 13 이상이 되면 이제 얘도 없어지고 라벨로 뭐 게임이 끝났다 뭐 그런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떠한 숫자,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인지 그런 것까지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랜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랜덤한 버튼이 나오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클릭했을 때 어떠한 명령이 내려지도록 커맨드를 해줄 거고 요거는 뭐 대충 이름을 cc라고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cc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len 버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또 요게 그대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0이라고 하고 뭐 이거는 10은 지금 아직도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랜덤한 위치에 계속 버튼이 생기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랜덤한 버튼이 이렇게 거의 무슨 세균 증식하듯이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버튼을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튼을 또 새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앞에서 버튼 만들었던 것을 디스트로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행해 볼게요. 다시 1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네. 여기 btn으로 버튼을 만들었지만 요거는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글로벌 btn을 해줘야 밖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 이 btn이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실행을 하면은
이제는 버튼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방금 10이라고 했어도 무한하게 버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개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얘가 커지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여기서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얘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니까 여기다가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도 이제 K를 계속 쓸 거니까 글로벌 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K를 받아서 이 K가 커질 때마다 이 버튼에다가도 텍스트로 K를 집어넣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10으로 해놓고 1, 2, 3, 4, 5, 6, 7, 8 계속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버튼이 몇 번씩 클릭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K라는 변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변하는 K 값을 기준으로 K 값이 일정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맨 마지막 화면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if문으로 묶어서 글로벌 K는 밖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해주면 될까요? 이 K 값이 뭐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로 하면 되겠죠.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온 numt란 게 있죠. 이 입력창의 내용을 숫자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numt 같거나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럴 때는 평상시처럼 요게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버튼을 그냥 디스트로이만 해볼게요. 새로 버튼을 생성하지 않고 자,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2까지만 해볼게요. 1, 2, 3. 3까지 됐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2라고 한다면 1, 2 하면은 자, 2까지 하고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게임이 종료가 된다면 우리가 특정 문구를 띄우기로 했었죠. 그것은 라벨로 만들면 되겠죠. 라벨을 새로 만들어서 일단은 팩을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라벨의 내용을 config 텍스트를 뭘로 넣을 거냐면은 뭐 클리어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또 2로 하겠습니다. 1, 2 그러면은 클리어라고 이제 글자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걸 대문자로 좀 바꾸고 텍스트 클리어를 했고 아까 라벨의 위치가 너무 위였죠. 이거를 패드 옵션을 패드 Y 그러니까 위쪽에 마진을 좀 줘서 한 230 정도 주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하면은 네, 딱 중간에 오게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표시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건 뭐였죠? 거의 다 왔는데 이 게임을 깼을 때 최종 시간이 나오면 좋겠죠. 그것을 하려면은 데이트 타임을 들고 와줘야 됩니다. from date time import date time. 저번에 우리가 현재 시각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거를 한번 활용했었죠. 그래서 date time에 now라는 함수를 붙이게 되면은 현재 시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에 클릭할 때 그러니까 이 시작 버튼을 클릭할 때
맨 처음에 시간을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데이트 타임에 나오 해가지고 스타트 시간을 적습니다. 스타트. 그런데 얘를 이제 이따가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글로벌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버튼이 처음에 클릭됐을 때 그때 시각을 스타트에 저장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시작하는 시각이 저장이 된 거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요거죠. 맨 마지막에 클릭이 다 된 다음 맨 마지막에는 또 final, fin이라는 변수에다가 date time에 now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요거를 여기에다가 start라고 저장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제가 start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시각을 정해놨고 또 지금은 또 시간이 바뀌었겠죠. 몇 초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프린트 fine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6초에서 52초로 한 10몇 초가 흘렀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시각이랑 요 시각을 빼서 초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걸 빼면 됩니다. fine에서 start를 빼면은 이렇게 타임 델타라는 함수로 세컨드와 뭐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그러니까 15.976931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게 보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토탈 세컨즈 이거 못하네요. 이렇게 함수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스타트와 마지막 지점의 시간차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fin이라고 저장을 했고 차이, diff, sec를 마지막 시간에서 스타트 시간을 빼서 그대로 아까 그거에다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total seco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 딥세크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리어 띄우고 여기다 str로 이게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딥세크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한 칸 띄우고 초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클리어 했고 요런 몇 초가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5로 하겠습니다. 1, 2, 3, 4, 5. 자, 그렇게 되면은 게임이 클리어가 됐고 4.574747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알려주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게임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을 때 게임이 그 표적이 뭐 이렇게 끝에 생성되고 하는 거는 좀 버그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거를 요 끝에 상한을 0에서 1이 아니고 뭐 0에서 0.9, 0에서 0.9 이 정도로 준다면은 뭐 이렇게 화면 거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없겠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수정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단 게임을 코드로는 다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의 코드로 묶어야겠죠. 일단 요거도 임포트로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이런 쓸데없는 코드들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뭉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요걸 리스타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셀 안에 모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뭐, 5로 하고,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뭐, 무리 없이, 오류가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것을,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이 코드를, .py로 저장하는 것은 이 파일에서 다운로드 as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밑에 보면은 python.py가 있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기 맘대로 아무 때나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D 드라이버 다운로드에 있는데 요거를 D 드라이브 템프 안에 요거를 폴더를 만들어서 aim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할 거고 .py 이거 이름이 복잡하니까 aim.py 라는 잘 안 보이시죠? aim.py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해야 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시작해서 아나콘다 3를 치면 이 안에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도스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이 파이썬 파일이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D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D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싶으면 먼저 여기서 D 드라이브라고 치고요. 여기서 CD 띄우고 복사한 거를 붙여넣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 도스창에서 이 주소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여기 뭐 dir을 해보면은 이제 aim.py 파일이 있는 거죠. 우선 저는 깔려 있지만 pip install py installer 요거를 실행을 해서 깔아줘야 됩니다. 뭐 한 번 더 깔아보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깔렸다라는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제 어떠한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 aim.py 파일을 exe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보죠. py installer를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옵션을 적어줍니다. 두 가지 옵션을 넣어줄 텐데 일단 원 파일, 하나의 파일 .exe 파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no console입니다. 이거를 왜 적어주냐면은 보통 이제 exe 파일을 아무런 옵션 없이 만들게 되면은 그 실행 파일을 실행했을 때 뭐 이런 도스창 같은 게 뜨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노 콘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m.py 요거를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러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dist라는 폴더에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반대편 모니터에 떴네요. 아무튼 이거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게임이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10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 7, 8, 9, 10.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지금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 형태로 exe 파일을 실행했을 때도 게임이 켜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별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GUI 프로그래밍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다루지 못한 다른 위젯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메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콤보 박스
뭐 이렇게 옵션을 여러 가지 선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초보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초보분들이 아예 이 GUI 프로그램을 못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데는 성공이 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모두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따라오셨다면 그 밖에 위젯들을 만드는 것은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뭐 저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